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만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찾아와 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이 잠겼네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했습니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저는 네네. 묻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동네꼬마죠.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형님이 계세요. 같은 신차 영업을 하시는. 오, 예. 제가 21년도부터 이제 쭉 참여를 하면서 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어요, 저를. 오, 이런저런 얘기도 전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분이네요. 예. 예. 이 형님이 그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형님인데 되게 해맑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쓸만한 건 소재 하나 내가 우연히 내 찾아냈다. 내 지인한테. 그래가지고 전 또 눈이 그냥 삐싱삐싱 빛나갖고 뭐냐 해서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아마 귀종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진짜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2018년도. 그때 엄청나게 큰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돌비님 방송 시작하신 날이 아마 그때일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예. 1년만 딱 거슬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17년도에 그 당시에 이 일을 겪으셨던 분은 40대 초반이셨어요. 그리고 신차 영업사원이었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장마다 이게 조금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점 기준 대표하고 영업사원들하고 사이가 끈끈한 곳이 있고 조금 서로 넘보듯이 지내는 곳이 있어요. 보통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쪽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끈끈하게 지내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물론 출근해서는 대표님 우리는 뭐 과장 대리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누구 대리 뭐 누구 과장 부르다가도 둘이 있거나 회식할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는 상당히 끈끈한 매장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회의 끝나고 대표님하고 이제 다 같이 나가서 뒤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뭐 골프 스윙 얘기했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딱 대표님이 야 오늘 당직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당직 누구더라? 뭐 돌비가 당직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돌비한테 좀 이따가 1시 반쯤 한 명 면접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면접자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얘기 좀 전해줘?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오늘 뭐 신빙 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명 면접 보러 온단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몇 살이에요? 막 물어보니까는 야, 근데 좀 어리다. 몇 살이요? 그때 25이래요. 형님, 25이면은 우리 시승차 그거 보험도 안 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와가지고 차만 잘 팔면 되지. 일단 애가 어떤지는 봐야 되니까 하면서 면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브랜드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문턱이 높은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문턱이 낮았는데 이제 1시 반이 되고 대표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또 우리 영업사원들 좀 그게 있어요. 또 신빙이 이렇게 면접 보러 온다고 하면 점심 새벽같이 먹고 매장에 와서 놀고 있거든요. 얼굴 구경해 보려고. 그랬더니 진짜 애띤 친구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30-40분 딱 면접 보고 나가더래요. 근데 애가 뭐 생긴 것도 곱상하니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니 애가 풀정장까지 딱 입고 왔는데 굉장히 인사도 예의 발랐고 네. 그래서 대표님 모시고 또 담배 피는 데 가가지고 애 어때요? 물어보니까는 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이. 생긴 거 멀끔하네. 기생 오래비 마냥 잘생겼네. 그러니까는 야, 애가 참 인사성도 바르고 말도 깍듯이 잘하고 애 차 잘 팔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하기로 한겨? 그러니까는 지도 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월말이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채용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처음에 오면은 뭐 적응하는 게 조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어디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매장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는 계약 넣는 것도 안 알려줬어요.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분위기의 매장이 있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표님이 자기가 평상시에 믿고 이렇게 일 시킬 만한 직원한테 딱
지정을 해가지고 신입을 아예 전담을 시키는 매장이 있고, 여기는 그래서 똘비가 전담을 맡은 거예요. 늘 맡았대요, 본인이. 신입한테 차 닦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가격 외워라, 뭐 전시차는 어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고, 쭉 전산도 알려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썬팅샵도 알려주고, 쭉 다 알려줬대요, 친절하게. 애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예의 발랐대요. 애가 젊은 친구 치고는 정말 예의 바르고 애가 깍듯하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줄 맛이 나더래요. 지도 열심히 외울 건 외우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른 영업사원들하고도 잘 지내게 자기가 가운데서 이제 다리 역할도 해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갔대요. 처음에는 당연히 차를 잘 팔 수가 없죠. 그냥 매장에서 중하위권에서 머무르면서 꾸준히 팔다가 한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2018년도예요. 이 친구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쭉 치고 올라오더니 그래도 굉장히 잘 팔더래요, 차를. 근데 뭐 평상시 행실을 보면 이 신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요. 딱 보면 보여요, 솔직히.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낮에 노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보면은 판촉하거나 고객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던가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을 해줬대요. 아, 어리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얘는 뭐 판매대수 나올 만하다, 난 저렇게 못하겠다 말할 정도로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친구대로 차 팔면서 평화로운 이 매장 분위기가 유지가 되다가, 하루는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대표님하고 둘이 담배를 그때는 또 피고 있었대요.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주위를 한번 싹 보더니,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형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야, 그 신입 말이다, 좀 애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신입이요? 왜? 걔 열심히 하잖아,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다, 내가 어저께 뭐 니한테는 미안하다만 그 나 아는 사람이 차 산다고 해가지고 이번 순번이 누구여서 내가 걔한테 차 한 대 꽂았거든. 차가 나와가지고 내가 좀 느지막하게 차량 인도를 했어. 그리고 매장에다가 이제 서류 놓고 다음날 내가 일 있어가지고 가려고 매장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류 좀 한쪽에다 놓고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 타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놈아가 상담 중이었거든. 근데 내가 탕비실에 이렇게 있는데 얘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야, 너 생각해봐. 너 신입이 상담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러더래요. 글쎄요, 다른 영업사원들 상담하는 거를 굳이, 글쎄요, 난 기억이 없네. 그러니까는, 야, 너 영철이하고 철수하고 지금 전화 좀 해서 혹시 있냐고 물어봐. 대표님 왜요? 형님 왜? 그러니까는, 물어봐.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저기 신입 상담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다들 없더래요. 형님 다 없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때가 이제 조금 클로징 시간이 다가올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문 열어놓고 상담하더라고. 얘가 문 열어놓고 상담하는 거 나도 못 봤거든. 그런데요, 근데 내가 탕비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고객한테 요구를 하더라. 그러더래요. 가족관계요? 아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재구매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치, 필요하지. 근데 내가 왜 이상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지가 확인을 해보고 이 자체만으로도 5만 원 DC를 해준다고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돈 5만 원을 쏜다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더래요. 희한은 하네. 이거 확인은 해보셔야겠네. 형님 좀 이상한데? 그래갖고, 안 그래도 내가 확인해봤지. 이거 공장에 있는 차여가지고 지금 출고 준비하니라고 내가 할부사 어디 쓰나 봤더니 우리 자사캐피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부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더라고. 가족관계가 재구매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 자식은 이 소리를 왜 받는 거야? 막 그러더래요. 형님 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요, 왜 받았을까? 얘가 헷갈렸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대표는 대표대로 걱정이 하나 앞서는 거예요. 혹시 이놈이 개인정보를 어디다 팔아먹나? 왜 그러냐면 매장이 타격을 입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야, 이놈 이거 좀 주의 깊게 확인 좀 해봐라.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가족관계.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나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길래, 그 대표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 그래, 일단은 알았다 하고 그날 오후 5시쯤
다시 직원들이 매장에 들어왔대요. 뭐 이래저래 하고 신입 퇴근하고 이제 고참들 얘기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어쩔까 얘기하고 하는데 대표님이 딱 오셔가지고 한 3명 정도를 모았대요. 그중에 한 명이 똘비였고 니들이 저놈아 좀 한번 유심히 좀 봐라 그러더래요. 안 그래도 이제 영업사원들이 입사하니까는 이 얘기는 공유를 했죠. 똘비가 뭐 말인지 다들 아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일단은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있단다. 저놈이 혹시라도 헷갈려서 가족관계를 받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들마다 만약에 개인정보를 빼돌린 거면 누구한테 이 정보를 팔았는지까지 우리가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선에서 만약에 쟤한테 추궁하면은 이거는 꼬리 자르게 된다. 니들이 잘 파악을 한번 해봐라. 옆에서 잘 보고 유심히 한번 좀 관리 좀 해봐라.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대표님한테. 일단 알았다. 영업사원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이 또 하여간 몸 엄청 살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영업사원은 아니 안 그래도 좀 이상은 하네. 그 가족관계를 왜 받아? 특이하긴 하네. 그 한 건에 한해서인가 하면서 이제 다들 갸우뚱 이제 하다가 한 명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놈이 상담을 할 때 녹음기 하나만 넣어놔보자. 그래서 상담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새로운 고객한테도 가족관계를 얘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상습이다. 지속적으로 얘가 그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셋만 아는 거니까 얘 당직날 맞춰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해보자. 그러면서 근다고 24시간 전담마크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다가 딱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신입한테. 혹시 고객 오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뭐 상담 있냐고. 아 고객 오시기로 했다고. 근데 그때 당직자가 똘비는 아니었고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알았다고 해놓고서 이제 그 당직자가 단톡에다 남긴 거죠. 야야 오늘 그날이다.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매장에서 노래 틀려고 쓰는 핸드폰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빼서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한쪽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상담실 저 깊은 데다가 던져놓고 신입이 와서 신나게 한 1시간 상담하고 고객하고 짝짝꿍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신비 계약했냐? 그러니까는 아 예 계약 잘했습니다. 오 그래 고생했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막 가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들어본 거죠. 그 3인방 이제 매장으로 복귀했고 딱 듣는데 가족관계 얘기 나오더래요. 가족관계 증명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우리 회사차 구매하신 분 뭐 직계든 뭐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지 않냐. 모르는 경우도 많다. 내가 체크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없어도 우리가 프로모션으로 5만 원 정도는 이렇게 감면을 해드리니까 가족관계는 꼭 끼워오셔라. 이 멘트 하는 게 거기에 녹음기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얼씨구나 이 개놈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무래도 상습인 것 같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서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건 대표님이 파악을 해라. 대표님이 그 차가 출고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우리 원무과에 서류 들어온 거 없다. 이 서류가 어디로 갔나 참 신기할 따름이다. 대표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 뭐 미행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반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러? 아 그냥 자르자니 무슨 명목으로 잘러 얘를. 지금 사건이 터진 건 아니니까. 대놓고 물어봐?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딴 데다 팔아먹은 거면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놈이 근무 시간 낮에 연락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출근 이제 못 하겠다고 하루씩 얘기하는 날도 있고 한번 이놈 낮에 어디 가나 한 번만 좀 따라가 봐라.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그리고 몇 번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근데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진짜 열심히 판촉하고 다니고 그냥 진짜로 영업사원으로서 일을 하더래요. 이것도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24시간 흥신소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 친구가 신입이 내일은 좀 출근을 못 할 것 같아요. 집에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야야
얘가 내일 출근 못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그날 서류 이렇게 뭐라도 들고 가가지고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그냥 얘를 자르는 게 맞나. 나도 미치겠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얘가 다음날 출근 안 하는데 몇 시에 어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미행도 못해. 그러다가 다른 영업사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더 보시고요. 내일 모레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야 인마 내일 쉬는데 내일 모레 뭘 알아봐. 그러니까는 다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내일 모레가 딱 됐어요. 이제 영업사원끼리 하나 작전을 짠 게 있어요. 이제 똘비가 이 역할을 맡았죠. 야 신입아 니 거 차가 뭐지? 그러니까 야 니 거 차 나 뭐 좀 하나 확인해봐야겠다. 전에 팔았던 차 있는데 나와봐 해가지고 본네트 열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본 거예요. 그럼 본네트를 열려면 차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딱 한참 뭐 막 보는 신용하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다른 영업사원이 야 너 지금 대표님 빨리 오라고 한다고. 빨리 튀어가라고. 그래서 신입을 대표님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블랙박스 SD카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기존의 SD카드를 빼고 다른 SD카드를 갖다 딱 꼽아놓고 차 본네트 닫고 SD카드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빙이 가길 기다린 거죠. 신빙이 딱 가길 기다리고 본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이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본 거예요. 쫙 보는데 정말 특이했대요. 이놈이 밤에 움직이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쪽 동네에 사니까 보면 어디로 가나 알잖아요. 쭉 영상 이어서 보면. 쭉 가는데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산속 빅포장길로 들어가더래요. 차를. 쭉 가더니 이렇게 앞에 흙 쫙 쌓여져 있는 데다 차를 딱 대고 문 탁 닫는 소리 나고 진짜로 거의 아침 5시가 넘어서 다시 움직이는 영상이 확보가 된 거예요. 너무 이상했대요. 되게 특이하다. 이 새끼 뭐냐. 와 여기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무실 문이 이제 벌컥 열린 거예요. 막 귀신 본 것처럼 다들 혹시 신빙이 왔나 고개를 팩 돌려갖고 보는데 번호판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놓고 간 게 있었나 봐요. 들린 거예요. 마침.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뭘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다. 누구 사고 났냐고. 뭔 블랙박스를 보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다고 하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가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다른 일반적인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신빙 얘기가 나왔는데 우연히 그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빙 어제 나왔었냐고. 어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다고 어제.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는 얘는 되게 특이하다고 젊은 놈이. 뭐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는 얘는 금음날은 꼭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글들하는 거예요. 금음날? 그러니까는 음력으로 그게 말일이 돼요. 네. 제가 듣기로는 달이 제일 안 뜨는 뭐 그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항상 보면은 이놈이 남바 달고 뭐 차량인도 해야 되네 어쩌네 그런데 꼭 그날은 안 나와가지고 나 한 번씩 이렇게 골탕 먹은 적이 있다고. 지는 바쁘다고 해놓고서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근데 그날 몇 번 있었는데 보니까 다 금음이었다고. 그러냐고. 뭐 젊은 놈이 뭔 음력을 따져. 우리도 다 음력을 모르고 사는데 일단 가셔. 그리고 보내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약간 무속적인 느낌으로다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다 받은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밌더래요. 가보자. 거기가 어딘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나이는 많지만 우리 철없는 이 4인방 대표까지 차를 타고 이제 그 영상을 더듬어 거기를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진짜로 산길을 약간 올라갔었고 비포장 도로 딱 그 자리 차가 섰던 자리에 똑같이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락날락한 것 같은 오솔길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100% 그럼 저기로 걸어갔겠네. 한번 들어가보자. 다 같이 쭉 걸어서 들어갔대요. 쭉 걸어 들어갔더니 진짜 그 안에 되게 작은 텐트가 하나 쳐져 있더래요. 뜬금없이. 근데 텐트가 이렇게 색깔을 봐도 좀 바랜 느낌도 있고 근데 큰 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밑에다가 해놔가지고 비바람은 잘 맞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 텐트가 뭘까. 이게
보통 녹음은 아니다. 색 바른 거 봐라. 예. 그러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저기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실례합니다. 하니까는 다행히 아무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 지퍼를 쭉 내렸대요. 쭉 내리고 안을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우리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막 무섭게 생긴 아니면은 산신 할아버지 같은 거 옆에 막 그림도 붙여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종이가 옆에 이렇게 텐트 안으로 붙어 있고 예. 아무튼 희한하게 생긴 뭔가 작은 불상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었대요. 불상은 아니었대. 부처님은 아니었대요. 근데 기도터 이런 느낌이다 여기. 뭔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그거 외에는 되게 깔끔했대요. 근데 딱 봐도 여기는 뭔가 무당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곳 같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대요. 대표가 이제 그걸 딱 보더니 임마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이거 더 알아보고 자시고 할 거 아니고 얘는 그냥 잘라야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냐? 대표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와, 얘를 자르면 앞으로 고객들 정보가 더 넘어갈 일도 없어 보이고, 얘는 그만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딱 이제 못을 박으시더래요. 근데 이게 텐트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다들 조금 서늘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대요. 터 자체가 그런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분위기가 그런지 몰라도 되게 조금 느낌이 따했대요. 똘비가. 형님, 일단 여기서 나갑시다. 뭔가 느낌이 더럽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표님도. 그러니까는 야 뭐가 느낌이 더럽다. 나가 해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와서 쭉 가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다음 금음날도 이놈이 쉰다고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쉰다고 하면 가서 우리가 현장을 덮치자. 분명히 이놈 그 현장에 서류를 들고 갈 것 같다. 뭔가 기도를 하려면.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만약에 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걸고 넘어지자. 그렇게 해서 자르든가 얘가 뭘 하는지는 좀 확실히 알아야겠다. 왜냐면 지금 단순히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얘를. 지금 뭐 사건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음력이면 매달 양력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까? 딱 음력 달력을 보고 다음 금음날을 딱 봤는데 진짜로 그날 자기가 일이 있다고 하루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은 당연히 오케이 사인을 넣고 다들 출동 준비를 한 거예요. 야, 한 밤 12시쯤 새벽 1시? 그쯤 가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시게요. 그래가지고 다들 있다가 밤늦게 가본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텐트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다들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래요. 진짜. 딱 가가지고 실례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발소리도 좀 내면서 갔고. 근데 가만히 조용하더래요. 실례합니다. 그럼 문 좀 열게요. 그리고 지퍼를 쫙 내렸는데 그 안에 있더래요. 신빙이가. 마, 너 나와봐. 그랬대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신빙이가 되게 어이가 없고 니들이 왜 여기 있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끄집어내고 똘비랑 몇 명이 들어가서 서류 혹시 있나 막 확인했는데 서류가 없더래요. 아무 서류도 없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대요. 거기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신빙이가 내가 여기 온 건 어떻게 알았냐고. 대표님이랑 선배님이랑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고. 영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된 거냐고. 할 말이 없더래요. 다들 나 뒷조사하고 다닌 거냐고. 어? 하면서 신빙이가 오히려 막 화를 내더래요. 야, 너 고객들한테 가족관계증명서 받은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받았다고. 가족관계증명서 받았다고. 왜 받았어? 그러니까는 아니 재구매 할인 있나 체크해주고 하려고 받았다고 잘못이냐고. 그 서류 어딨어? 아니 서류 그걸 내가 왜 갖고 있냐고. 다 파기하지. 당당하게 나오더래요. 말문이 막히죠 다들. 알았어 하던 기도 마저 해라 미안하다 그러면서 일부러 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왔대요. 더 대화를 해봤자 본인들만 미친놈 되니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이거 우리 됐다. 어린 놈한테 우리가 야 전통 됐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없었다.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막 차에서 담배 빡빡 피면서 다시 나가는데 도시로 그 한쪽 또 다른 영업사원 얘기를 하더래요. 대표님, 매장으로 가십시다. 아, 매장 왜 이 시간에? 그러니까는 저거 서류함 각자 자리마다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거기 한번 열어봅시다. 맨날 잠그고 다니거든. 거기라도 뭐라도 있나 한번 봅시다. 이러더래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대표가 가봐. 그래가지고 사무실 다시 간 거예요. 여니까 잠겨 있더래요. 덜컹덜컹. 야, 바로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막 제껴가지고 그걸 깠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보석 같은 것들이 한 움큼이 나왔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였대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들어있더래요. 파쇄하고 없앴다며 그 안에 많이 있더래요. 꽤나. 오케이, 너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이 딱 되길 기다렸는데 신입이 당당하게 출근하더래요. 딱 선배들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 엄청 화났어. 딱 그 제스처로. 근데 올라가더니 사무실에서 딱 자기 자리를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하면서 어린 놈이 막 소가지를 지르더래요. 대표랑 웃으면서 너 일로 앉아봐. 그리고 원무팀 여직원도 일로 와. 그래갖고 너희들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딱 뺀 걸 앞에다 싹 놔줬대요. 야, 인마, 너 이 서류 뭐야? 이 서류 뭐냐고? 이걸 네가 왜 갖고 있어 새끼? 하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원무과, 얘가 한 번이라도 이 서류 너 준 적 있어 없어? 아니요.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실제로 나갈 거 빼고는 받은 적 없어요. 딱 서류 집어가지고 다 주면서 출고한 고객들 혹시 출고 안 한 고객도 있는지 다 대조해. 너 이 새끼야. 이 서류 받아서 뭐 하려고 온 거야 너. 이런 서류 네가 왜 받아? 야, 녹음 켜. 너 임마 5만 원씩 이거 빼준다고 그런 말을 왜 했어? 이 서류 왜 받은 거야? 어디다 팔려고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입이 아니 남의 자리 박살내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이 서류를 팔았으면 여기 없지. 내가 이걸 어디다 뭘 했냐고. 나 나름대로 영업적으로 쓴 거라고 방식을 하면서 이제 막 당당하게 나오더래요. 대표가 됐고 너 이제 그만둬. 이거는 계약 위반이야.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위반이야. 그리고 너는 정도영업을 위반한 거야 지금. 그만둬. 같이 일 못해. 딱 자르더래요 대표가. 그러니까는 신입이 나도 일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더래요. 아이고 나갔구나. 가만히 이제 생각들을 하죠. 일단은 대표가 먼저 수습을 하려고 얘기를 했대요. 원무과한테 내가 얘기하려니까 얘가 출고한 고객들 전화 다 돌려. 각자 맡아가지고 전화 다 돌려가지고 서류 뭐뭐 줬나 얘하고 차 거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듣고 체크할 거 있으면 다 체크해. 오케이?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똘비도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나중에 퍼포먼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몇백 대를 팔진 않은 상태였대요. 1년 반 동안 100대가 좀 못 되는 상황이었다는데 한 30명 정도 배분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막 돌렸대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신입 그 친구가 이제 사정이 생겨 그만둬서 제가 모시게 됐는데 차 이용에 불편한 거 없으셨고요 하면서 이제 막 뜨는 거예요 고객을. 계약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서류 뭐뭐 제출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거의 대부분 받았더래요. 다. 그러면서 차량 받으시면서 뭐 불만사항은 없으셨어요? 뭐 서비스는 잘 받으셨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몇몇 고객들한테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탄생석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이제 다들 정보를 취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가족관계는 다 받았다. 탄생석도 다 받았다. 탄생석을 왜 줬을까? 옆에는 저 한움큼 보석이 탄생석이었구나. 이거를 왜 줬을까? 하는데 다른 직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한 고객한테 물어봤는데 신입이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지금 계약 넣으시는 주민번호상 날짜 있잖아요. 이 날짜가 선생님 본 생일이세요?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생일은 조금 나중에 등록한 거고 원래는 내가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차 인도 드리면서 차 안전하게 정말 잘 타시라고 제가 탄생석을 하나 이렇게 선생님 기운 좋으시라고 선물로 드리는데 선생님 그럼 원래 태어나신 게 몇 월 며칠이신 거예요? 몇 시쯤 태어나셨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탄생석이 그거에 따라서 뭘 드려야 될지 결정이 된다고. 생년월일 시를 딴 거예요 얘가. 고객마다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저 텐트도 그렇고 고객들한테 묻는 것도 그렇고 얘는 뭔가 조금 무속적인 느낌이 지금 강하다. 근데 뭔가 일어난 일은 없는데 야 이거 특이하다 하는데 이 취합 자료에서 재밌는 사실들이 하나씩 나온 거예요. 예. 일단은 얘가 정확한 대수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100대라고 가정해볼게요. 100대가 나갔는데 1년 반 동안 2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일반적인 영업사원들보다 높은 비율로 사고가 난 차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뭔가 특이했대요, 그게. 임마, 이거 특이하다. 막 대표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뭔가 대표로서 죄책감도 좀 느끼는 것 같고, 내가 이상한 애를 채용을 해가지고, 똘비가, 대표님, 그러지 말고 차 한 대 가져다가 한번 봅시다.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도 모르겠고, 우리도 매장 차원에서 볼 건 한번 봅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똘비가 자기 연락 돌렸던 고객 중에 한 명한테 저희가 오일이랑 에어컨 필터 좀 교환해드리려니까 서비스로다가 막 이렇게 썰을 풀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차를 받아서 서비스 센터로 가고 교환을 해주게끔 일부러 짰대요, 판을. 가가지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리프트에다 차 띄워놓고 영업사원이 다 달라붙어가고 꼼꼼히 차를 다 봤대요. 혹시 안 보이는 데다 부적을 붙여놨나 뭘 붙여놨나 꼼꼼히 한번 봐봤대요. 아직 사고가 안 난. 막 보는데 부적 같은 건 안 나왔고요. 막 심지어 그 문 열면은 웨더스트립이라고 고무 있잖아요. 고무까지 들어서 막 안에 보고 별 짓거리를 다 해봤는데도 뭐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막 본네트 열어가지고 본네트 어디다 뭐 붙여놨나 막 보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도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였고 얘기를 했죠. 신빙이라는 놈이 좀 특이한 자식이었는데 혹시라도 뭔가 장난을 쳐놨을까봐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거기 엔지니어 한 명도 같이 막 봐줬대요. 밑에도 볼트 끌러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해주고. 근데 엔진 뒤쪽에 보면은 격벽이 있어요. 격벽 하단 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온 차들이 프레임 바디가 요즘 모노코크 바디니까 모노코크 바디 뼈대 쪽 보이는 부분이 있대요. 그쪽 옆에다가 되게 작게 한자로 붓페인트로 거물 5자를 적어놓은 게 딱 보인 거예요. 거물 5자를 한자로 되게 작게 그냥 적어놨대요. 이거 원래 없는 거지. 없다고. 아 이거 특이하다. 이거 특이하다. 다른 차도 한번 보자. 그래서 한 대를 더 확인을 했는데 그 차도 똑같은 부위에 거물 5자를 빨간색 붓페인트로 되게 작게 써놨더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더래요. 자식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며 고객들한테 이건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똘비도 나름 뭐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재미는 있었는데 사망하신 고객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찝찝하더래요. 아 이걸 일일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지워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고 있는데 조용하던 원무과 직원이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면 원무과 여직원한테는 되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었으니까 사무실에서 수덕수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무과 여직원이 다들 그 신빙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더래요. 맞다고. 안 그래도 찝찝해 죽겠다고 하니까 원무과 여직원이 다들 나한테 밥은 한 끼 사라고. 왜? 그러니까는 전에 신빙이가 와가지고 자기 거 근로계약서 좀 보자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한 부씩 해갖고 나눠 갔잖아. 그러니까는 어디다 놨나 모르겠다고 나한테 좀 부탁하더라. 근데 그럼 저기 서류함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열어줬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것도 막 빼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냐고 못하게 막았거든.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들 거 신상정보도 내가 보려고 했던 거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나한테 고마워해 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반 있는 사실 전달하는 거 반 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고객들이 좀 걱정이 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썸벅하더래요, 기분이. 미친놈들이 우리한테도 뭔 짓을 하려고 했나.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어떠한 모종의 기운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우리끼리 한번 그러면은 알아볼까? 용한 집 어디 없냐?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끼리라도 한 돈 5만원씩 주고 부적이라도 하나씩 쓰자. 이거 느낌 더럽다, 얘. 그래가지고 우리 차파리들이 또 합심을 해가지고 당집을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무당집이 다 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적이라도 하나 지갑이라도 넣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할까 해가지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한 거죠. 한 군데 가갖고, 아유,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냥 영 찝찝해서 왔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 받고, 뭐 했는데 그 무당분도 그 차 팔면서 한 다리 건너서 이야기가 닿던 분인데, 네.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그 무당분한테. 니들이 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나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다고. 그 신임놈 생년월일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표님한테 물어볼 순 없고 원무과 여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생년월일 좀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몇 월 며칠이다 얘기를 하니까는 돌아가신 분들 생년월일 좀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다들 뭐 몇 월 며칠이셨고 서류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는 끊고 좀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예. 서류를 왜 그렇게 받는지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냐고. 그러니까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고. 사람? 예, 무슨 사람을 찾고 있는 거냐고. 태어난 사주상 기운이 나랑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고. 예. 그 사람이 얘는 주술적으로 필요했던 거라고. 니들 말이 맞으면. 그러니까는 어차피 영업을 하면서 가족관계까지 다 받아서 가족들까지 싹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까지 확인을 하면서 그거 아니고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예. 돌아가신 분들 만약에 얘가 뭐 어떤 주술적 의미로다가 이 사람의 내가 기운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매칭 잘 되는 좋은 매칭 엄청 잘 되는 사주라고. 양쪽을 매칭을 해보면 정확하다고. 아이고 참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무당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우면서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텐트를 찍었던 그 사진이 몇 개가 있었대요. 혹시 이런 불상이 뭐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옆에 사진 같은 거는 무당이 알겠는데 이 불상이 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기도하는 곳 같은데 정상적인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안 보인다. 여기는 이게 어디냐. 그래서 어디 근처 어디 산에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는 기도터도 아니라고. 내가 알기로는 거긴 기도터도 없다고. 이거 참 어린 놈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거 뭐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니들 부적 잘 갖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찜찜합니까 영업사원들이. 아이 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영업사원 중에 또 한 명은 좀 많이 무서워했대요. 막상 나도 다치는 거 아닌가, 뭔가 재수 온 붙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되게 좀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 얘기를 하더래요. 가서 우리 신빙 한 번만 만나자. 신빙 만나서 뭐 하게? 그러니까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 미안하고 우리는 차라리 대표님이 시켰다 울자. 나 무섭다. 대표님은 뭐 교회 다니니까는 본인은 뭐 잘릴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잘린다. 나 애기 어리다. 나 괜히 이런 거 싫다. 맘대로 하소. 나는 안 갈라니까. 괜히 갔다가 재수 더 못 붙을 것 같으니까 당신 갈라면 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 네. 그 영업사원이 왔길래 얘기를 했대. 어제 갔다 왔냐고 얼굴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고. 그거 봐봐. 집도 거기 아니지? 그랬더니 아 집은 맞다고 그 주소가. 근데 그랬더니 부모님만 뵙고 왔대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초인종 누르고 막 해보니까 나오시는데 부모님이셨대요. 그래서 신입 좀 만나러 왔다. 잠깐 좀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모님 하는 말이 그 자식은 우리 새끼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집 나간 지도 오래됐고 그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는 그놈은 우리 자식 아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사이비 같은 종교 있죠.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에 애가 좀 빠져가지고 좀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서 혹시 사고 쳤냐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조금 얘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차라리 어떤 일인지 한번 내가 아드님한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혹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마음 상한 게 있으면 내가 다독여 주려고 왔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그럴 거 없다고. 그거 어디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짓거리 하고 있을 거라고. 그거 평생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놈 자르신 거는 엄청 잘하신 거라고. 그놈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자르신 거는 대표님이 아주 잘하셨네. 걱정할 거 없어.
그놈 나갔으면은 일 끝났어. 걱정하실 거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고. 차라리 부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막 영업사원들은 야 그 부모님도 혹시 막 그 이상한 종교에 같이 있으신 분들 아니냐 하면서 더 얘기는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뭐 일은 없었대요. 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돌비님한테 말씀드린 키워드가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미스테리한. 예. 또 들으면서 이 영업사원들이 죽어나가고 막 다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정말 특이했던 신입사원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전달을 해주신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게 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고객들 중에 사고가 난 비율이 진짜 높긴 높았대요, 다들. 예. 돌아가신 분도 2분이나 있었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주술 같은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다. 그러네. 얘는 도대체 무당도 모르는 불상을 갖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나중에 끝은 제가 들은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좀 허무하긴 한데 미스테리한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어요. 불쾌한 그런 느낌까지 받네요. 당사자분은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 아니,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찝찝하게 남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돌비님 네. 가족관계 증명 하나만 좀 보내보시죠. 왜 그러세요, 진짜로. 예전에 뭐 그러니까. 어디 외국 해외를 가자고 하시질 않나. 아니면 뭐 꽃나무 옆으로 한번 와봐라. 뭐 이러지를 않으시나, 진짜. 아무튼 난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까. 한 방이죠, 그죠? 예. 인생 한 방 근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갇혀 있으니 이거 할 수가 없네. 일단은 이번 주는 목욕제기 하시고 조금 예. 너무 갇혀 계시다 보면 사람이 네. 안 좋은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욕제기 한번 싹 다운나가서 하시고 콧바람 한번 쭉 쐬시고 한번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 맨날 말만 걸고 안 풀어주더라고요. 귀종님들은 풀어준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귀중님들이 가져오라고 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의뢰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은 저희 진짜.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못하게 탁 또 말문을 막아버리시네. 근데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보다 무서운 게 바로 시청자분들이십니다. 시청자분들의 명을 받들어서 동네꼬마님이 갇혀 계신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하신 분들은 묶어놓고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 시켜달라 이러신 분들까지 또 있었어요. 정말 진짜 저는 그 댓글을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정말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오늘 또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또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풀어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긍정대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긍정대리님의 이야기는 원래 긍정대리님께서 처음 참여하셨던 스키장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긍정대리님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돌리님. 아이고, 아버지 되신 돌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긍대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또 드네요. 스키장 괴담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네.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이맘때쯤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느덧 또 시간이 흘렀고, 긍정대리님의 또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뭔가 돌아간 그 느낌이 들어서 색다르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짜 다시 돌아온 그 기분이니까 초심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키장 괴담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긍정대리예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
11월쯤에 일본을 한번 혼자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가 가명으로 은퇴라고 할게요. 이 은퇴라는 친구가 4살 때 일본으로 넘어간 친구인데 원래 한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살아서 거의 국적만 한국인인지 완전 일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약간 어눌하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바텐더 분이 무서운 얘기 서로 이렇게 해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제 스키장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 은퇴가 자기도 스키장에서 있었던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듣게 됐는데 좋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스키장과 한국의 스키장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슬로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일부 슬로프는 아예 안 만들어져 있고 산등송이를 타고 내려오는 슬로프들이 있대요. 아예 그냥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슬로프가 있고 야간에도 거기를 연다 하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못 열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땠냐 하니까 되게 재밌고 가장 특징이 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로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파우더 눈이라고 하는 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이 거의 발목에서 허리까지 오는 엄청나게 쌓인 눈이거든요. 근데 이 눈 위에서 보드를 타면 막 출렁출렁해서 마치 그 물에서 타듯이 막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그런 눈인데 네. 이 은퇴가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진짜 눈이 많이 쌓인 슬로프를 하나를 봤대요. 그래서 야 저거 타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눈으로 보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슬로프를 가끔 보면은 몰래 가서 타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몰래 가서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몰래 탄 흔적도 없는 그냥 눈만 쌓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를 한번 타봐야겠다라면서 봤는데 길이 막혀있는 거예요. 펜스로 다 막아놨어요. 하지만 이거를 못한다면 우린 보더가 아니다. 몰래 가서 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그때가 이 은퇴가 그 눈 쌓인 슬로프를 봤을 때가 약간 해질녘 한 4시에서 5시쯤인데 스키장은 눈이 엄청나게 내리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와,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전방이. 저거는 제가 스키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네. 저 때 눈이 한 발목까지 왔어요. 근데 저 정도 되는 눈의 한 3배가 일본 스키장은 온대요. 그래서 스키장에서 저거를 타야 된다. 파우더는 무조건 타야 된다. 이런 마인드라서 제가 밤에 안전요원들 내려가길 기다리고 그 틈에 저기로 들어갔어요. 몰래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가 2m가 안 돼요. 전방 2m도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다들 저 위험한 데를 왜 타냐? 그럼 어떻게 예. 타냐라고 하는데 저쯤 되면 사람들이 서로 무서워서 천천히 몰아요. 그리고 막 서로 쫄아서 몇 번 타다 구석으로 가고 몇 번 타다 구석으로 가고. 근데 은퇴가 갔던 이 슬로프는 아예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난 이거 대박이다. 난 이거 이제 끝내주기 탄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보딩이고 이게 안전과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시즌권이 말소가 될 정도로 엄청난 중죄였거든요. 근데도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은퇴가 되게 재밌게 타는데 전방은 안 보이지. 근데 그 빛은 없지 않았대요. 왜냐면 눈에 반사가 돼서 네. 되게 밝거든요. 게다가 앞에 안개가 끼긴 했지만 그 정도쯤은 자기 실력으로 감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 보니까 리프트더래요. 그 오래전에 안 써서 완전 녹슬은 리프트들이 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그냥 산등성이 아니었나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타고 내려가는데 한 얼마나 타고 갔나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아까 보여준 아무것도 없는 사진 이 사진 보면 저 옆에 아무도 없고 펜스만 있잖아요. 저기 사람이 한 명이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야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명 더 있었네? 하면서 아유 저 사람도 뭐 재밌게 타겠지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또 가니까 거기 아까 봤던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싹 봤대요. 근데 진짜 이상했던 게 원래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스키 폴대를 옆에 꽂아놓고 앉아 계시거나 혹은 스키를 옆에 꽂아놓고 보드 타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보드를 세워놓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쭉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여기가 어디지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예. 안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은 답이 생기겠다 하면서 그냥 내려가는데 이제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예 그냥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앞에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뭐지 하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앉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 있었대요. 근데 눈에 파묻혀갖고 반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눈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괜찮으세요?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은퇴가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m 시계가 인식이 안 된다고. 근데 한 6m 밖에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자기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거예요, 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덜컹 하면서 걸려서 그대로 넘어졌대요. 그래서 와 진짜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거의 은퇴도 반 정도가 파묻힌 거예요, 몸에.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일단은 일어나야 되는데 파우더 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지를 못해요. 왜냐면 일어날 때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손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일어나려면은 보드를 잡고 막 해서 되게 어렵거든요, 일어나기가. 근데 어떻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보드를 막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만져지더래요. 그 산등성이를 타고 하면 가끔씩 나뭇가지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살았다 나뭇가지다 하면서 이렇게 탁 만져보는데 되게 느낌이 어디서 많이 익숙한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나무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고글에 눈이 쌓여서 눈을 이렇게 닦아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게 나무가 아니라 사람 손이었대요. 그때 놀라갖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쭉 달렸대요. 다시 그냥. 그러면서 와 여기 어디에요? 하는데 길은 모르지. 뭔가 무서운 건 봤지. 그리고 전화는 또 안 터지지.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발견된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계속 타고 가는데도 막 전화는 했는데 전화는 안 걸리고 막 그리고 전화를 걸려고 했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끊어버렸대요. 왜냐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막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냥 일단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서 말하자.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타면서 내려가다가 한 2m 그 앞에 시계가 살짝 이렇게 드러났대요. 좀 산 중간쯤 내려갔을 때.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보면서 어떡하지 하다 앞에를 딱 봤는데 그 순간 그 눈 사이에서 뭔가 팍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그게 아까 봤던 그 앉아있는 것 같은 서있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보고 있던 거예요. 눈 속에서. 그 순간 그것과 부딪히면서 은퇴가 대굴대굴 한번 굴렀대요. 그래갖고 와 나 사람 쳤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너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막 하는데 자기가 아직도 지금 그 생각이 나면 진짜 소름 끼친다고. 근데 일단은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젠 기어서 내려갔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이 압착이 돼서 좀 딱딱한 눈이 이렇게 보이는 그쪽까지 갔대요. 그래서 와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앉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푸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또 쫄아갖고 막 덜덜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내려가자 여기 손으로 잡고 내려갈 수 있다 하면서 탁 일어나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갑자기 은퇴를 자꾸 쫙 잡아당겼대요. 그 상태로 그대로 슬로프에서 뒤로 누워서 거꾸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노보드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뒤로 간 상태로 내려오잖아요.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억지로 멈추려면 그 순간 튕겨나가서 그대로 굴러서 잘못하면 목뼈가 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노보드를 발 뒤꿈치를 눌러서 천천히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넘어지면 최소 70m, 최대 100m까지 날아가요. 얘가 이 상태로 이끌어나니까 최대한 자기를 눌러서 쭉 내려가는데 이때 얘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설마 뭐지 하면서 뒤를 이렇게 보니까 빠져있던 그 사람이 걔 은퇴를 잡고 그대로 같이 내려가고 있었대요. 끌어내려서 쭉 미끄러지는 게 얘가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걔가 잡아당기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얘가 놀라갖고 더 가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옆에 나뭇가지 하나 있는데 이제는 뭐 저속 이런 거 없다, 감속 없다, 그냥 저거 잡고 내 팔이 부러지건 이거 잡아야 되면서 팍 잡았대요. 그 순간 반작용이 나면서 옆으로 꺾이면서 덜컹 하는데 그때 은퇴가 바닥을 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거기가 절벽이었대요. 그리고 나무 하나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예. 이렇게 밑에를 봤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절벽으로 사라졌대요. 예. 떨어져서. 그래서 와 씨, 이거 이러면서 일단 너무 아프대요 팔이. 근데 그래도 다리는 멀쩡하니까 일단 내려가자 해갖고 보드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안전요원한테 하필 걸린 거예요. 근데 당신 거기서 뭐해라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탔습니다 하는데 안전요원이 엄청 뭐라고 하더래요. 당신 뭐 시즌권 막 박탈당하고 싶냐, 이거 지금 제정신이냐, 여기를 들어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길 잘못 들고 여기 그 타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이러니까는 막 펜스 그거 걸어놓지 않았냐 이러니까는 네네네 봤습니다 이러면서 가니까 근데 안전요원이 그렇게 막 역정만 내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왜냐면 스키장에 쓴 돈이 얼만데 그걸 가지고 막 시즌권 박탈결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숙소로 가니까 같이 왔던 친구는 이미 골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아파갖고 막 가서 일단 보드복을 목걸이에다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자기 팔이랑 그런 데를 확인을 해봤대요. 팔에 멍이 막 엄청나게 들어있고 전신에 멍이 점처럼 막 이렇게 나 있었대요. 엄청나게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다 해갖고 파스 일단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자는데 이렇게 사람이 그 펌핑을 하고 이렇게 각성 상태가 됐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예. 그리고 목은 엄청나게 마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일단 냉장고 가서 뭐 좀 마셔야지 하는데 그 호텔이 방이 2개짜리 호텔이었대요. TV 보는 거실 하나 있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그래서 그 은퇴가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는데 화장실이랑 그 현관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왜 서 있냐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왜 서 있냐고, 뭐야 이거 이러는데 순간 은퇴가 그 자리에서 물병을 떨어뜨렸대요. 그 스키장 그 슬로프에서 발견된 그 사람이 거기서 있더래요. 헐. 뒤돌아서. 그래갖고 그때부터 말이 없는데 그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려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돌 때마다 따닥 이러면서 되게 좀 거칠게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돌리려고 하는 그걸 이렇게 따닥 하니까 이때 은퇴가 놀라갖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 잠그고 막 덜덜덜 떨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저기 왜 왔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덜덜 떨다가 갔나 안 갔나 다시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다 이러면서 다행이다 하고 누운 거예요. 이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얼마나 잤을까 그냥 잠결에 누가 머리에 손을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나 깨울 거나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순간 나 눈 뜨면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손이 이렇게 대면은 따뜻하잖아요. 온기가 있어서. 특히 그 호텔이 따뜻하니까 예. 보일러 틀어주고. 차갑더래요. 이마가 엄청 차갑더래요. 그래서 이거 눈 뜨면 안 된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손이 이렇게 한번 쓱 하면서 얼굴을 쓸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몇 분 뒤에 그 양손이 갑자기 눈에 팍 닿았대요. 그리고 엄지랑 검지 양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예? 그걸 눈에다 대더래요. 그리고 눈을 막 억지로 열려고 했대요. 엄마. 뜨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때부터 막 으악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이게 그 손은 잡히는데 그 차가운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와. 막 으악 이러면서 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호텔이 아니었대요. 슬로프였대요. 슬로프에서 자기가 눈을 떴고 옆에를 보니까 진짜 바싹 말라갖고 얼어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눈을 뜨고 얼어 있어서 놀라갖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밀쳤대요. 근데 그 시신을 이렇게 밀치면서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신이 손을 탁 잡더래요. 그리고 얼음에 얼어 있었잖아요, 분명. 그게 눈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를 딱 보더래요. 그래갖고 그때 으아 하면서 이렇게 눈 뜨니까 호텔이더래요. 뭐야, 왜? 그러니까 친구가 야, 꿈 꿨냐? 뭔 일이야? 이러니까 와 진짜 말도 마, 너 못 믿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몇 시에 들어왔냐니까 몰라, 너 어제 막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씻고 났어. 아유, 그리고 나면 친구가 그 은퇴한테 야, 그리고 너는 또 뭔 보드복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던져놓냐 하면서 그 거실에 자기 보드복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나 벗어. 아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드복 분명히 옷걸이다 걸어놨거든요. 그때 야 잠깐만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들리듯이 막 야씨 그 진짜 이거를 갑자기 막 하면서 보드복을 이렇게 정리할 때 아시죠, 돌빈이 구겨진 옷 정리할 때 이게 예. 털잖아요. 터는데 뭔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면서 친구랑 둘이서 그거 가까이서 봤다가 입을 그냥 틀어막았대요, 둘 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봤는데 이러니까는 그 은퇴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나 진짜 이거 이러더니만 그게 반지 껴진 손가락 꽁꽁 얼어있던 거였대요. 우와. 그게 옷 속에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때 으악 하면서 둘이 막 도망간 거예요. 그냥 옷만 그런 거 다 챙기고 그냥 나갔대요.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막 아우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좀 숨 좀 고르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자기가 결국은 그 스키장 페트롤한테 가서 자백을 했대요. 나 타면 안 되는 데서 보드 탔다. 그러니까 그 스키장 스태프들이 그러셨냐고. 어쨌든 별일 아니니까 뭐 안 다치셨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냐라고 그냥 그러기만 하고 되게 희희하듯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스키장에서 다 끝나고 그 뒤에는 안 탔대요. 무서워서 도저히 탈지를 못하겠대요, 자기가. 파우더 눈이고 뭐고 막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는 더 타겠다 해서 남고 결국 혼자 가게 됐대요.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버스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누가 또 옆에서 툭툭 건들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예. 그 슬로프에서 봤던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웠던 게 표정이 안 변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봤는데 완전 꽁꽁 얼어 있었고 눈만 움직이더래요. 눈만 움직이면서 손을 톡톡 치는데 왼쪽 손가락이 없더래요. 그 상태로 그냥 버스에서 기절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 스키장에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은 70년대, 80년대쯤에 눈사태가 났었대요, 스키장에. 눈사태가 나갔고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더라 하더라고요. 그때 실종자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근데 눈사태에 실종되면 사람도 못 찾는데요. 못 찾지. 네, 그리고 그 눈사태로 파묻힌데 스키장은 문제가 여름에는 이렇게 거기가 땅이 되는데 문제는 여름에는 거기를 많이 안 간대요. 그쪽 라인을 눈 올 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아마 그때 자기를 찾아달라는 사람 아니었을까 혹은 자기가 건드렸던 거 아니었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이건 진짜 듣다가 야, 내가 졌다. 제가 그래서 내가 졌다. 이건 내가 졌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바텐더 분이 얘기한 거대로 3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술 사기로 했어요. 내가 졌다. 내가 한 잔씩 쏠게. 내가 한 잔씩 돌린다. 이건 내가 졌다. 이랬거든요. 와,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다시 한번 스키장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듣고 나서는 스키장 못 가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네. 긍정대리님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안 그래도 돌빈이 그 네. 얘기 들었거든요. 이 스키장 그 괴담이 역주행한다고 매 겨울마다. 아유, 그 장범준님의 그 봄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뭐, 괴담도. 아. 예, 아유,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이렇게 네. 또 다시 찾아와 주셨고, 원래 그 텐션대로 이야기를 너무나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고, 앞으로도 네. 자주 찾아와 주실 거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더 좋은 얘기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대리님은 이야기를 나누면 무서운 이야기 하실 때는 몰입감 있게 쫙 해주시고 이렇게 처음과 끝에 이야기 해주실 때는 정말 또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그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긍정대리님 그 한국 스키장 이야기는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냥 돌비 긍정대리 검색하시면 스키장 괴담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